벤스 미국 부통령이 이란 핵협상 결렬 직후 귀국길에 오르면서 중동 외교의 향방이 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이슈입니다. 오늘 오후 핵심 이슈 6가지 지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벤스, 미이란 핵협상 결렬로 귀국길. 이재명 대통령 매국노 발언의 진짜 타깃은? 왕이 북 메시지 들고 미중 회담, 북미 대화 성사되나? 코스피 6천 돌파 후 박스권 회귀 가능성은? 조국의 선택, 미니 총선에서 갈림길에 섰습니다. 하정우 AI 수석, 두산 보궐 영입, 8부, 능선 넘어. 끝까지 놓치지 마십시오. 1979년 외교 단절 이후 처음 열린 최고위급 회담이 결렬됐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핵을 놓고 벌인 밤샘 담판은 합의 없이 끝났습니다. 지금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재국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미국 측 300명, 이란 측 70명이 집결한 메머드급 담판이었습니다. 1979년 양국 외교 단절 이후 47년 만에 최고위급 회담인 동시에 2015년 핵협상 이후 처음 열린 공식 대면 협상이었습니다. 21시간의 마라톤 협상에도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양국 입장 차이는 끝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대표단은 이란의 핵 포기에 대한 명시적 약속이 없었다며 추가 협상 없이 귀국을 선언했고, 협상 결렬의 최종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네타냐후가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레바논 공습을 이어간 것도 협상 분위기에 영향을 미친 배경으로 거론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 결과를 완전한 결렬이 아닌 여지를 남긴 결렬로 봐야 한다는 신중한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협상의 틀 자체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기존 이란 협상의 핵심이 핵 프로그램이었다면 이번 협상에서는 인질 문제가 전면으로 부상하는 변화가 감지됩니다. 양국이 조만간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더라도 2주 휴전 기간 내 타결이 이루어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결국 이번 결렬은 핵 문제에 대한 양국의 근본적인 입장 차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셈입니다. 과연 양국이 다음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이 대통령 사협 위해 국익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사협을 위해 국익을 훼손하는 자들은 매국노. 이재명이 자신의 SNS를 통해 정치와 언론을 겨냥한 강도 높은 경고를 날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사욕을 위해 국익을 훼손하는 자들을 매국노라 부른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매국 행위를 하면서도 나쁜 지심을 모르는 이들도 많다. 아니 알면서 감행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심지어 국익을 포함한 공익 추구가 사명인 정치와 언론 영역에서도 매국 행위는 버젓이 벌어진다 고도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이 대통령이 지난 10일 X에 이스라엘 전쟁 범죄 영상을 공유한 뒤 야권과 일부 언론에서 외교 참사라는 비판이 이어진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각국의 주권과 보편적 인권은 존중돼야 하고 침략적 전쟁은 부인된다. 그게 우리 헌법 정신이자 국제적 상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역지사지는 개인만이 아니라 국가 관계에도 적용된다. 내 생명과 재산만큼 남의 생명과 재산도 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치 언론의 매국 행위를 우리가 힘을 모아 가르치고 극복해야 할 국가적 과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라고 규정했습니다. 발언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 야권과 언론을 동시에 겨냥한 이 메시지가 이스라엘 논란을 둘러싼 공방을 국내 정치 프레임으로 전환하려는 시도인지 주목됩니다. 계속해서 기타의 대미 메시지 들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 인정 등의 조건을 중국 측에 전달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북미 대화 재개에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반도 정세가 새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외교부장이 6년 만에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을 만났습니다. 다음 달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루어진 이례적인 외교 행보입니다. 외교부장은 9일부터 이틀 동안 북한에 머물며 김정은과 회동했습니다. 이번 회동에서 북한이 핵 고유국 인정과 제재 완화를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중국 측에 전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핵심 의제로 부상했습니다. 중국은 이번 방문을 통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 강력한 외교적 지렛대를 확고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정은은 회동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에 입각한 영토 완정 실현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측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 중국의 공동 입장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방문 이후 북미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향후 북미 대화를 타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북한과 중국이 공동 입장을 사전에 조율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올가을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제기됐습니다. 파키스탄이 중재하는 별도의 외교 채널도 이번 논의와 관련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북한이 요구하는 핵 보유국 인정 문제가 향후 북미 대화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논의되느냐가 한반도 정세의 방향을 가를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결국 이번 북중 외교 회동이 북미 대화 재개에 실질적인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과연 미중 정상회담이 북미 대화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6천 찍은 코스피 다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점을 돌파한 뒤 대외 충격으로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신한금융그룹이 과거 박스권으로의 회귀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6,000포인트를 돌파한 가운데 신한금융그룹 신한미래전략연구소가 이번 상승의 구조적 배경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4월 12일 발간된 한국 주식시장 구조전환을 위한 조건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와 기업의 밸류업 노력만으로 코스피가 약 1,000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코스피 상장사의 주가순 자산 비율, PBR은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이전 0.85배 수준에서 현재 1.4배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소는 이번 상승 랠리가 정부의 밸류업 정책과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맞물린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연구소는 향후 밸류업 강화에 따른 한계 기업 퇴출 흐름이 정착될 경우 코스피가 과거 박스권인 1,500에서 3,000포인트 구간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익 변동성 축소와 장기 투자 문화 정착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코스피는 6,000포인트 돌파 이후 이란 전쟁 리스크 등 대외 충격으로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번 분석의 핵심은 밸류업이 단순한 정책 부양을 넘어 기업 구조 자체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계속해서 미니 총선, 민주 전 지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오는 6월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최소 10곳에 달하는 미니 총선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 지역구에 빠짐없이 후보를 내겠다고 선언하면서 각 정당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전 지역구 공천 방침을 밝혔습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다음 주 중 재보선 출마 지역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경기 평택 글과 하남 갑 등 수도권 험지를 구체적인 예로 거론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 귀책 사유 문제를 이유로 출마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의 전 지역 공천 방침이 공식화되면서 조국 대표의 셈법도 복잡해지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 주자들의 선택도 관심사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부산에 깊은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는 6월 재보궐선거는 최소 10곳에서 치러질 전망으로 여야 각 진영이 어느 지역에 누구를 내세우느냐에 따라 판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재보선은 정당 간 합종 연행보다 개별 인물의 지역 선택이 결과를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하정우 청와대 AI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청와대 AI 수석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영입하려는 민주당의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주 당 대표가 직접 설득에 나서는 만큼 최종 결단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현희 전략기획위원장은 12일 KBS에 출연해 하정우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의 부산 북구가 보궐선거 영입 협상이 8분 음선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조승래 사무총장과 당들이 이미 하 수석을 만났으며 정청래 대표가 이번 주 하 수석을 직접 만나 출마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도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영입 협상이 진척을 보였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정 대표가 요청하면 하 수석의 큰 결단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현희 위원장은 하 수석이 처음에는 완강히 고사했으나 당 측과의 접촉 과정을 통해 수용적으로 입장이 변화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직접 나서는 이번 주 만남이 최종 설득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하 수석 영입 추진 지역인 부산 독갑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거론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핵심은 처음 완강히 거부하던 하수석이 연속 접촉 끝에 태도를 바꿨다는 점인데 정청래 대표가 직접 나서느냐는 이번 만남이 영입 성패의 실질적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다른 소식 중 코스피가 6천을 찍고 다시 3천선을 향한다면 그 책임은 과연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 방송에 반영하겠습니다. 대한 이슈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소식만 골라 전해드리겠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오늘 추천 영상과 구독 버튼이 곧 표시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대한 이슈였습니다. 감사합니다.